라디오만 듣는 거. 그게 이만했다고. 근데 지금은 라디오 자체가 요만한 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칩이 지금 스마트폰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실제로 배터리만 집어넣으면 그 스마트폰이 라디오 역할도 하는 스마트폰도 있어요. 그 인터넷으로 듣는 라디오 말고 실제로 주파수를 수신해서 듣는 라디오, 그게 가능한 스마트폰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요만해졌다는 얘기지. 그렇게 된 이유가 트랜지스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라디오 사이즈가 이만했던 이유는 트랜지스터라는 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런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 사이즈가 주먹만 했고, 이 부품들을 여러 가지를 섞어갖고 만들다 보니까 사이즈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휴대용 전자기기라는 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면서 사이즈가 작아져서 나중엔 들고 다닐 수 있는 라디오가 나왔어요. 이전에 배웠던 다이오드의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이 두 가지를 붙여서 만들었던 그 반도체, 다이오드를 또 붙여서 그래서 만들었기 때문에 N끼리 붙이면 PNP, P끼리 붙이면 MPN,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두 종류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던 그런 부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110V 전기를 썼어요. 미국도 지금 아직은 110V 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110V를 썼어요. 네. 그래서 모든 전자제품, 전기 기기들이 다 110V에 맞춰져 있었죠. 지금도 미국에서 쓰던 물건을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쓰려고 그러면 110V 전기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다 220V니까 이 110V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20V를 110V로 다운시켜주는 변압기라는 걸 썼어요. 지금도 그걸 쓰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필요할 때 그걸 쓰는 사람들이 있고, 할아버지 집 가면 아직도 그걸 쓰는 할아버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요만한 이제 기계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걸 이제 콘센트에다 꼽으면 220이 들어가서 110을 만들어주는, 그걸 일본말로 도란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트랜스포머를 도란스라고 부르는 거죠. 트랜스포머를 줄여서 트랜스를 일본 사람들이 도란스 이렇게 불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란스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런 역할을 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걔는 충전기가 아니에요. 충전을 시켜주는 기계는 이 안에 있어요. 충전의 역할을 하는 기계는 이 안에 들었고, 여기에 전류를 공급해주는 기계가 충전기죠. 이해가 돼요? 자, 220V AC를, 아까 AC를 DC로 바꿔주는 게 브릿지 회로라고 했죠. 근데 220V를 여기다 바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얘는 5V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220V를 5V로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 또 부품이 필요하죠. 네. 그게 얘예요. 그러면은 그 뭐지? 높은 걸 낮은 거로 할 수 있는데 낮은 걸 높은 거로는 바꿀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승합기라고 해요. 즉 높이거나 낮추거나 전압을 바꿔주는 기능을 하는 기계장치, 그런 소재를 트랜스포머라고 불러요. 렉티파이어 회로랑 트랜스포머 회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정식 명칭은 트랜스포머 렉티파이어 이렇게 불러요. 우리말로는 변압기 정류기. 즉 변압도 하고 정류도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굳이 그걸 알아야 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예전에는 어댑터라고 불렀어요. 벽에다 붙이니까 어댑터. 그러다가 지금은 다 충전기. 충전이라는 말이 이제 일상화됐기 때문에 다 충전기 이렇게 불러버리지. 근데 엄밀히 말하면 걔는 충전기가 아니라 전원 공급장치예요. 충전할 수 있는 그 기능, 이 안에 있는 배터리를 얼마나 전류를 보내고 어느 선에서 끊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충전기거든요. 그 충전 회로는 이 안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냥 그걸 다 충전기라고 이렇게 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 분야로 들어갈 거고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현장에서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이거 다 구분해서 나눠서 표현도 할 줄 알아야 하고 그 기능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예를 들면 내가 현장에서 기계를 만지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계 안에 어디까지가 변압기고 어디까지가 렉티파이어고, 그쵸? 이걸 구분을 해서 내가 분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디서 이상이 생겼는지 내가 찾아낼 수도 있어야 하니까, 그쵸? 자기장이 코일을 지날 때 그럼 코일에는 전류가 형성이 되죠. 그 원리가 여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기호 9-1번 기호를 보면 한쪽에 코일이 감겨져 있고 반대쪽에도 코일이 감겨 있죠. 네. 이 코일의 양이 달라지는 1차 코일, 2차 코일 부르는데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이 작으면 전압은 다운이 되고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이 많으면 전압은 업이 돼요. 이 똑같은 원리가 또 어디에 쓰이느냐? 무선 충전 기술이나 지금 교통카드 쓰죠? 교통카드. 아, 교통카드. 네. 티머니. 네. 그 티머니가 이 원리예요. 그 다음에 뭐 아파트 출입할 때 왜 키 대고 이렇게 키 대면 문 열리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교통카드 자체가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데, 그렇죠? 아파트 출입할 때 그 키에도 배터리가 안 들어가잖아. 네. 근데 그걸 대면 문이 열리잖아. 그게 어떤 원리일까 이거죠. 무선 충전하는 패드에, 동그란 패드에 계속 전기가 흐르고 있고 전기가 여기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똑같은 게 그 전철 들어갈 때 있는 그 입구에 있는 패드나 그 아파트 입구에 있는 그 키패드나 똑같아요. 그럼 거기에 전기가 계속 흐르고 있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자기장에 이 보면 교통카드 안에도 코일이 들었어요. 이렇게. 네. 그 코일을 갖다가 대면 그 코일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배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원리로 무선 충전도 그렇게 해요. 휴대폰 무선 충전 해봤죠? 네. 그게 또 같은 원리예요. 그걸 조금 더 확장시킨 게 인덕션 레인지. 그럼 이건 우리말로 할 때 이 부품은 개전기, 전기를 연결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이것도 전자석의 원리를 이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그림처럼 코일을 감아놓고 거기에 전류를 흘리면 아까 얘기했던 변압기처럼 그 코일에 자기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얘는 자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럼 그림처럼 가운데 못을 갖다 놓고 전류를 흐르게 되면 그 못이 자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는 전자석이 되죠.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 전자석을 작동시켜서 회로를 연결했다 끊었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품. 그게 릴레이. 이번에 지금 진행하는 이 1차 강의에서 실험을 해볼, 직접 회로를 만들어 볼 핵심이 이 릴레이예요. 이 릴레이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돌려서 저항값을 조절을 하면 그 저항값을 통과해서 흐르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볼륨도 조절할 수 있고 전압도 조절할 수 있고 뭐 스피커의 출력도 조절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걸 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필수적인 기본이 되는 부품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해됐죠? 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지는 게 이제 CDS라는 게 있는데 CDS는 카드뮴 설파이드, 그래서 CD와 설파이드에 S를 붙여갖고 CDS라고 불러요. 지금 쓰고 있는 휴대폰도 어두운 데 가면 밝기가 어두워지죠. 네. 밝은 데 가면 밝아지고 얘가 빛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윗부분에, 그 화면 윗부분에 그 보면 지금은 다 구멍을 막아버렸지만 예전 스마트폰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로 빛을 인식을 해서
스마트폰의 밝기를 자동적으로 조절하게끔 만들었죠. 그게 그 안에 이게 들어있다라고 보면 돼요. TV도 그렇죠. TV도 불을 끄면 화면이 어두워지죠. 그런 것도 그렇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도 자동으로 켜지는 거예요. 밤이 돼서 해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져요. 다음 시간에 할 게 우리 릴레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릴레이라는 거 지금 처음 들어봤잖아. 근데 네. 다음 시간에 릴레이를 좀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하니까 릴레이에 관련돼서 미리 조사를 좀 해 오세요. 그래서 릴레이의 작동 원리, 그 다음에 릴레이를 왜 쓰는지, 그걸 잘 이해해야 실습을 할 수 있어요. 네. 이해됐죠? 공부 미리 예습 좀 해갖고 오세요.